성공하는 PMO의 이석주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60회 PMO 전문가가 본 PMO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은 특히 PMO 좀 수행 가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테마 7에 다양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는 이 PMO가 과연 프로젝트에서 얼마만큼 가치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특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PMO를 좀 사업관리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제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PMO하고 감리가 다르다라는 그런적인 측면에서 세 번째 제가 설명을 했고, 오늘은 이제 PMO 수행 가이드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PMO를 우리가 200여 개 넘게 정보화 부분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PMO가 프로젝트 초기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계획 단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실행 이쪽에 진척이라든가 이런 통제에서 어떤 일을 PMO가 할 수 있는 건지, 그러한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없이 그렇게 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정부가 PMO에 관련돼서 만든 좀 자료를 제가 원래 이쪽에 정책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그때 조사를 해봤는데요. 2006년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11년도 있었고요. 이제 11년에 나온 게 PMO 운영관리 매뉴얼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2013년하고 이제 2018년, 이게 똑같은 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도입 및 이제 운영 관리, 도입부터 이제 운영 가이드인데, 이제 이 안에 수행이 들어있거든요. 수행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 수행 부분이 이제 상당히 약하게 다뤄진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수행 가이드는 나오지 않고, 또 이 활동에 대한 이 점검 가이드라고 하는데, 결국 그 내용도 검토해 보면 범주가 여기에 영역에서 이제 많이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실제 PMO가 현장에 도착해 가지고 뭘 좀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될까, 특히 다양한 수명 주기가 있잖아요. 착수 계획, 실행, 통제, 종료, 그 안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일어나는데, 요구사항 가시화도 해야 되고, 이런 납기 점검도 해야 되고, 위기에 대한 부분도 수시로 점검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디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제가 PMO에 대한 이제 교육을 정기적으로 좀 하다가 보니까, 이거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진짜 또 PMO가 우리가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 놓고 유야무야하게 끝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올해 이제 PMO 수행 가이드라는 거를 이제 제가 만들었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베이스는 성공하는 PMO에 나와 있는 77개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단계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때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을 점검해야 되고, 어떤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하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제가 이 부분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듯이 2011년 만든 자료에 대한 부분인데, 이 개념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이 사업관리적인 그러한 측면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PMO의 기능이 사업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들이 많잖아요. 보고도 하고, 그 다음에 코칭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프로세스도 또 우리가 설계도 하고, 평가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훈련도 해야 되고 뭐 감독도 해야 되고 다양하게 그 템플레이트도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보다는 좀 이렇게 사업 관리적인 그런 영역 중심으로 이 매뉴얼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요 개념도 보면 운영 준비, 관리, 종료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걸로 좀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2013년, 18년 도입 운영 가이드 쪽에 보면 이제 사업 준비, 사업 운영, 이제 사업 종료인데 이 부분에 대한 좀 경계도 좀 모호하죠. 뭐 우리가 말하는 프리 PMO나 본 PMO나 포스트 PMO나 뭐 이런 쪽에 대한 영역에 대한 부분도 뭐 크게 정확하게 언급이 되지 않고 그냥 기능 정도만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실질적으로 본 사업 쪽에 가면 이게 이제 발주가 돼서 계약이 되고 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도입 및 운영 가이드니까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양식도 있고 그 뭐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되어 있는데 비해서 수행하는 이쪽 이러한 관점에서는 내용이 너무도 추상적이고 전혀 현장에서 그 이거 가지고 일을 했을 때 뭐 수행사한테도 큰 도움도 안 되고 발주자 쪽에서도 이제 도움도 되지 않고 그러한 그 현재 문제가 갖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이 2022년에 이제 수행가에 대한 부분을 만들었는데 물론 이건 이제 제가 올해 이제 첫 번째 시작을 한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내년에는 또 좀 더 보완을 하면 어느 정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6개 모듈로 해서 그 PMO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어차피 PMO가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기준은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내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수명주기에 착수 때부터, 그 다음에 계획 때, 실행 때, 통제 때, 종료 때, PMO가 해야 될, 뭐, 다양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럴 때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뭔지, 그것도 언제 해야 되는지 하는 타이밍에 대한 문제, 예,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산출물에 대한 뭐 템플레이트 같은 내용, 또 일부 또 점검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분야별로 우리가 여기에 Q라고 썼던 게 이게 이제 간단한 사례고 이거는 이제 큰 사례 하나를 보고 하나하나를 전체적으로 해서 이해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단 그 PMO 수행 가이드에 대한 필요성, 좀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PMO와 감리에 대한 차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려면 사실 이 부분부터 우리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 정부 쪽에서 PMO 수행 가이드를 뭐 만든다든가 이런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2012년부터 이 PMO 관련된 공공정보 부분에 이제 이러한 사업을 같이 정책 연구를 할 때는 2013년에 PMO 수행 가이드를 만들자고 해가지고 제가 제안도 하고 또 어떤 내용도 한다는 그런 내용을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러한 그때 그 필요성에 의해서 제가 여러 가지 그 많은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하는 PMO라는 책을 2019년에 이제 쓰게 됐는데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더 현장 중심으로 구체적이 돼야 되고 타이밍적으로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떤 게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게 나중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수행가에 대한 그 좀 일반적인 내용, 그다음에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도입되어 있는 PMO의 영역이 원래 PMO의 제네럴하게 갖고 있는 PMO의 영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음번에는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